네, 앞서서 우리 주식시장 보셨는데 오늘부터는 해외 증시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외 투자에 특화된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연결합니다. 맹경열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맹연구원님, 11월의 마지막 주 우리나라 북한 미사일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변동 많이 보였는데 미국 증시 한 주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한 주 동안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S&P 500과 다우지수는 상승,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증시 호재와 세제 개편안의 상원 통과, 오펙의 감사원 합의 기간 연장 등의 불확실성이 악재로 상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간의 감사원 합의 기간 연장은 11월 한 달간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높였지만 결과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경우 상원 투표가 예정일을 넘겨 금요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하며 시장의 기대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 주 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마무리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금요일 장 개시 후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의 커넥션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던 점이 우려됩니다. 29일과 30일 발표된 10월 잠정주택 판매지수와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수 자체를 보시지만 섹터와 종목들은 좀 들여다보기가 어렵거든요. 섹터별로 강세와 약세 종목 좀 짚어주시죠. 네, 한 주 동안의 섹터별 등락률을 보게 되시면 기술 업종은 하락하고 통신과 금융 업종은 상승하는 섹터 순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S&P 500 지수가 17% 상승한 반면 기술 업종은 36% 상승하며 시장의 상승을 견인, 반대로 통신업종은 올해 들어 12%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섹터 순환 흐름의 주된 이유는 높은 기술 업종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이어졌고 다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통신과 금융 업종의 매수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더하여 기술 업종이 하락의 특이점이 하나 더 있다면 반도체 관련 ETF들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주 동안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반도체 업종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과 금융 업종의 상승은 정책적으로 업종 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중 JP 모간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오늘날까지 금융 업종이 높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 업종의 강세는 이번 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파웰 연준 의장 지명자의 금융규제 완화 발언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신업종의 강세는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런 흐름들이 사실 연말이라든지 실적 발표와 같은 이벤트에 연결된 단기 흐름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이슈로 계속 갈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금융업종과 통신업종의 정책적 기대가 증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며 단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기술 업종의 경우 모멘텀이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아직 시장에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과 17년 6월 한 달여간의 조정 이후 상승 모멘텀이 다시 발생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7년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이 1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팩트셋 또한 높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11개 전체 섹터가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시장이 4분기 두 자릿수 실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를 건너뛰어서요. 세제 개편안 나중에 얘기해보고 일단 한 주간의 미국 증시 전망과 일정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 이슈는 11월 한 달 동안 미 증시에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투표 결과는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환점으로 미 증시에도 호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과 하원의 내용이 상이하여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는 부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내용 중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 인하 시점 또한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시점이 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19년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18년 한 해 동안 세제 혜택을 고려한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시장에는 다수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인세 인하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이는 미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제 개편안 관련 얘기 다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한 주간의 미국 증시 전망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일정이 있나요? 네, 저번 주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커넥션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미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한 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주요 경제 지표는 11월 ISM 비제조업 지수와 11월 실업률,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국 경기 상승 모멘트에 대한 의견 또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맹경열 연구원과 미국 증시 점검해 봤습니다.